회계하면 복잡한 숫자의 나열이라고 골치 아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회계는 기업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는 중요한 검진 기록입니다. 그런 만큼 정확하고 투명한 회계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인프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리더 오늘은 한국공인회계사의 강성원 회장과 함께합니다. 경제 전반의 투명성 확대를 위한 공인회계사의 역할과 노력에 대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회장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공인회계사에 취임하신 지 지금 반년 정도 되셨죠? 예, 그렇습니다. 뭐 뒤돌아보면 소회가 좀 어떠신지요? 예, 뭐 짧은 시간이지만 한국공인회계사 회장으로서 그 대법인과 중소법인 그리고 법인과 개인 간의 그 상생과 화합을 위해서 제가 회무 운영을 기본 철학으로 해왔습니다. 예, 그 기간 동안에 그래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 많은 회원들이 예,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셔서 예.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한국공인회계사에 소속된 회계사는 뭐 어느 정도 규모고 또 지금 공인회계사에 어떤 일을 하시는지요? 예, 그 등록 회원이 16,000명이고 16,000명, 예. 수습 회계사가 18,000명이 예. 됩니다. 주로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예, 그 회계와 세무 예, 그리고 경영자문 경영자문 예. 단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지금 회계 법인이 예. 한 몇 개 정도 되는지요? 우리나라 회계법인이 한 130개 정도. 130개. 지금 회계 업종의 경우에는 좀 뭐 그 해외에 좀 개방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특히 뭐 이제 빅4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 예, 그렇게 개방이 돼 있고 서로 예, 국제 업무 외국으로 나가기도 하고 또 예. 반대로 예,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데도 있고 해가지고 같이 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러니까 6개월 전에 이제 공인회계사의 회장에 출마하실 때 그 하여간 회계사 업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또 예, 인식 예. 전환을 좀 시키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셨는지요? 예, 그간 공인회계사의 그 사회적인 예. 인식이 많이 떨어졌다고 예.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감사에 대한 책임은 더 무거워졌고 예, 또 우리가 이제 기울인 그 노력과 수고에 비해서 예, 감사 보수는 현저하게 낮은 수준입니다. 예.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사 품질이 좀 예. 낮아진 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예. 그 지금 이제 그동안 선거 공약하시고 또 이제 취임사까지 보면 이제 중소형 회계법인과의 동반 성장. 이제 그 얘기는 사실 뭐 요즘 뭐 동반 성장이라는 게 워낙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대형 회계법인들하고 이제 중소법인들 간에 좀 양커가 좀 내부적으로 좀 또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상황이 좀 어떤지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사실은 이제 대형 법인하고 중소법인하고는 상당히 이제 괴리가 있습니다. 예, 그런 여러 가지 분위기 여건들이 어렵기 예.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동반 성장하는 예. 그런 쪽으로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동반 성장을 하려면 이제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그 법인들이 이제 실제 고객 확보에 있어서 이제 중소법인들이 기회가 많아야 될 텐데 어떤 대책들을 추진하면 그런 문제가 좀 해소가 될까요? 예, 그래서 중소법인으로 봐서는 이제 그런 적합한 예. 그런 업무 영역을 뭐 집중적으로 예. 개발하고 그다음에 품질 유지를 위해서 교육 지원을 예. 하고 있고 또 지식 기반 정보 제공이라든지 예. 또는 IT 인프라 예. 구축 지원 예. 그다음에 이 법률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제 공인회계사의 이제 사회적 인식 개선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인식이 좀 어떻게 나쁘다고 보시는 건지요? 나빠졌다고 보시는 건지? 이 회계가 왜 중요한지 예. 또는 뭐 회계 투명성이 직간접적으로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꽤 큰데 예, 그런 그렇습니다. 부분에 대한 예. 인식이 좀 낮다 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 비교적 그 영리 법인은 비교적 그런 대로 예.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비영리 공익 예. 부분에 대한 그런 쪽은 굉장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예. 회계사 하시는 분들은 좀 억울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또 뭐 그 뭐 대부분의 경우는 아닙니다만 이제 뭐 부분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될 때마다 이제
그 뭐 회계라는 게 결국 기업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 아니냐, 또뭐 이런 분식 회계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오해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뭐 분식 회계에 대해서 회계사가 동조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아니죠. 그런데 이제 이제 모르는 경우들이 있는 경우인데. 기업에서 아주 고의적으로 예, 은폐를 한 거를 우리가 감사 나가서 그 짧은 시간에 예, 그걸 제대로 예. 그걸 감사해서 발견하기 참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예. 예. 지금 그런 것과 결부돼서 이제 사회적 인식을 좀 개선하셔서 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은 어떤 대책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 대책은 이제 그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거죠. 예, 영리 부분 쪽은 비교적 예. 돼 있습니다만은 그 비영리 부분, 비영리 뭐 공익 부분에 예. 그쪽의 회계 투명성이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비영리 부분에 어떤 회계 장부라든지 예. 또는 연차 보고서 예, 이런 쪽에 회계 멘토링 사업을 예. 시작을 했습니다. 예, 특히 작년에 이제 모 일간 신문사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예, 우리 회계 공인 이제 회계사의 한 70% 정도가 예. 대대적으로 참여하는 큰 운동이 이제 시작이 된 것이죠. 뭐 그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제 비영리 법인이라 하면 뭐 예를 들면 비영리 법인은 이제 우리가 뭐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뭐 학교 종교법인, 예, 특히 예. 신문에 언론에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예. 종교법인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만 그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예, 예. 좀 회계 투명성이 낮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회계적으로 그걸 내부적으로 수입과 지출, 자산 이런 걸 좀 정리하고 또 예. 투명하게 밖에 공개하고 이런 이제 기법이라든가 의지가 좀 약한 거죠. 약하죠. 감사도 이제 해주는데 그게 이제 재능 기부를 하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는 거고 그 신문에 나온 게 예를 보면은 감사를 받은 경우에 기부금이 몇 배가 늘어나서 예. 그 비영리법인에 더욱 내용이 충실해지고 이런 걸 오히려 투명해지니까 이제 맞습니다. 오히려 더 기부가 늘어난다. 뭐, 맞습니다. 예. 비영리 법인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이런 좀 지원을 받고 싶다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선정을 하셨을 텐데 어떻게 뭐 절차가 진행되는지요? 이제 회의에 이제 그런 그 비영리 법인의 멘토링하는 예. 회계 멘토링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예, 예. 전화번호도 있고 해서 예. 그쪽으로 이제 그 예. 지원을 해주시면은 우리가 이제 회계법인하고 연결을 시켜줍니다. 비영리 법인에 대한 이제 회계 투명성 말씀하셨는데 공공 분야는 좀 어떻습니까? 지금? 공공 분야도 사실은 상당히 예. 낮다고 봅니다. 예. 얼마 전에 뭐 언론에 그게 노출된 걸 봤습니다만은 뭐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에 격리 담당하는 예. 직원이 그 예, 뭐 이렇게 횡령을 한 거죠. 하는 걸 거래를. 오랫동안 발견을 못하고 이런데 이런 부분이 바로 회계 투명성 내지는 그런 감시하는 또는 그런 그 사실은 내부 예. 통제 조직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거거든요. 예. 거기다 또 감시하는 기능까지 예.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뭐 그런 결과가 가져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 또 한 가지 질문은 이제 공인회계사의 업계 경쟁력 강화 뭐 이런 얘기가 또 중요한 화두로 되돌고 있는데 어떤 이제 보관을 가지고 계신지요? 이제 뭐 경쟁력은 결국은 이제 그 공인회계사의 전문성, 그다음에 이제 윤리성, 이 공익성을 어떻게 최고 수준을 높일 수 있냐 예.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정부는 최근에 그 국가 경쟁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그 서비스 산업 선진화 정책을 예. 시행하고 있는데 이 변호사나 회계사 예. 같은 경우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런 그런 원스톱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예.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오고 있는데 우리 공인회계사의 경우 예. 좀 아주 그 전향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예. 뭐 궁금해서 한 말씀 여쭙니다만은 그 지금 우리나라 시장 규모라든가 전체적인 그 회계적 수요에 비해서 지금 공인회계사 인력은 많은 편인가요? 적은 편인가요? 매년 한 1,000명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제 생각에는 그 공인회계사가 굳이 꼭 회계 법인에만 근무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예. 배출되면은 정부나 각 그 기관들 또 기업체 또 많이 진출해서 우리나라 회계 산업 전반에 예.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그런 쪽으로 예. 되는 게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이제 공인회계사의 위상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제 우리나라가 회계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또 그 길로 가는 어떤 대책들이 필요한지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그 앞에서도 뭐 회계 품질 수준 이런 것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선진국 대비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리가 뭐 회계 그 감사 방법이나 품질 수준은 그럭저럭 이제 괜찮은 편인데 그에 비해서 감사 보수는 그동안 상당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 수준이 한 20%도 안 되는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 사실 뭐 지금 이제 거꾸로 이제 말하면 이제 회계 보수를 좀 올려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고객인 기업들은 좀 불편할 것 같고 회계사 여러분 입장에서는 좀 올려야 되는데 되게 이제 뭐 논의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런 이슈들이?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결국은 이 회계 감사의 그 감사 보고서의 어떤 효능이라 그럴까요? 예. 감사를 제대로 받음으로 해가지고 그 기업의 어떤 가치 이런 부분이 이제 제대로 그 반영되는 또 경영 자체가 또 투명해짐으로써 더 경영이 내실해지는 내실화되는 그런 과정에서 이 회계 감사의 그 효용이 사실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이 이렇게 그게 이렇게 PR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뭐 경우는 다릅니다만 예를 들어서 뭐 국정감사의 경우도 이제 뭐 너무 짧은 시간에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상시 감사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아까 기업 감사의 경우도 이제 짧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사실 감춰놓은 걸 좀 파악하기 힘들다 이런데 뭐 보수를 좀 올리더라도 기간을 좀 늘릴 필요성 이런 문제는 없는지요? 그거는 뭐 당연한 말씀입니다. 예. 상당히 좀 우리 법무장께서 이해를 잘 하고 계시는데요. 결국은 감사 보수가 어느 정도 이래 적정해야 거기만 이제 또 감사 시간도 적절하게 투입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감사가 또 제대로 되고 그 품질의 유지가 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기업의 경영은 물론 전체적으로 국민 경제에도 건전하게 돌아가는 방향으로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좀 주제를 바꿔서 IFRS 그러니까 지금 이제 회계장 뭐 그 대차대조표나 저기 손익계산을 이제 작성하는 그 기준이랄까 방법이 바뀐 거죠. 근데 이제 저희 회사의 경우에도 이제 IFRS 도입이 됐는데 지금 실무자들 얘기 들어보면 종전보다 너무 복잡해졌다고 그러거든요. 또 그런 이제 실무적인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기업들도 좀 있는데 왜 바꿨는지 또 IFRS가 뭔지 좀 간략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뭐 IFRS에 뭐 근사한 그런 회계 기준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그래 국제적으로 그렇게 그 회계에 대한 전반적인 국제적인 뭐 위상이라고 국제적인 그런 인식이 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회계 기준을 국제 기준을 채택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국제적인 회계 신인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걸 도입을 했습니다. 그 도입이 지금 된 지 얼마나 된 거죠? 11년에 도입을 했으니까. 이제 뭐 2년째 정도 되는 건데 좀 성과는 어떻다고 보시는지요? 그 부분이 이제 초창기가 돼서 뭐 다소간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도입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이제 국제적인 회계 인식도가 높아졌고 또 이런 다른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서 우리가 먼저 도입을 했다는데 그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는 이제 조금 딱딱한 회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사실 저 강 회장님의 개인이 걸어오신 길을 보면 말 그대로 정말 도전의 아이콘입니다. 그래서 그 개인적인 삶의 스토리에서 시청자 여러분이 또 교훈으로 삼을 만한 이야기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 집중적으로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그 상고 졸업하시고 또 서울대 들어가신 다음에 행정고시까지 이렇게 하셨는데 그 좀 어려움을 딛고 이렇게 나름대로 꿈을 펼치신 그 과정을 되돌아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그렇게 해온 힘은 뭐라고 보시는지? 집안이 좀 어려워가지고 뭐 상고에 이제 진학을 했다가
뭐 2학년 2학기쯤인가요? 그때 이제 일본에서 좀 성공하신 예. 그 큰아버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제 말씀을 듣고 대학에 진학해야지. 예.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주산하고 북이 이제 예. 치우고 대학 준비를 했죠. 예. 그래서 그래도 뭐 제 생각에는 뭐 하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해왔고 그래서 이제 행정고시까지도 했습니다만은 예. 저는 뭐 꿈꾸면 이루어진다. 예. 꿈을 꾸면 이루어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꿈을 꾸고 간절하게 염원을 하고 예. 또 그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노력을 하면은 반드시 꿈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믿음과 열정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고시 합격하시고 이제 세무 분야 공무원으로 일하시다가 이제 불혹을 앞둔 39세에 이제 회계사 자격을 취득하셨지 않습니까? 예. 사실 뭐 그 정도 되면은 그냥 그 일로 쭉 가고 새로운 공부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시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 또 어떤 이렇게 또 도전을 하시게 되셨네요. 예, 뭐 좀 뭐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일을 한번 모색하고 있던 차에 뭐 회계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그런 권유를 받고 예. 그래서 아주 회계 업계에 이렇게 뛰어들었습니다. 예. 그러나 저는 어떤 일을 하든 그 분야에서 열심히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회계사 시험도 쳐서 합격을 했죠. 예. 그 나중에 이제 삼성 KPMG 대표이사를 하시면서 7년 동안 임직원 수를 뭐 100명에서 2,500명으로 25배나 이제 키우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키우신 원동력이 어떻게 경영 철학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지? 저는 이제 항상 그 인적 투자가 처음이다 끝이다 모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 특히 회계사는 그게 뭐 단순한 오디터라기보다는 이제 우리 그 거래처가 기업이 그 최적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컨설팅을 잘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컨설팅을 잘 해주기 위해서는 어떤 창의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인문적인 소양도 함께 길러져야 하죠. 그래서 저는 신입 사원들 이제 교육하는 자리가 되면 항상 그 숫자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숫자 뒤에 숨은 뜻을 읽어야 한다. 예. 이런 이제 강의를 주로 하면서 그러려고 하면은 이제 창의적인 사고를 가져야 된다. 예. 이런 말을 제가 강의를 쭉 합니다. 그래서 그런 뜻을 담은 시가 하나 생각이 나서 소개를 내올리면 이제 거의 뭐 300수 정도 이상의 시를 좀 외우신 시를 아주 명예 시인이시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 한번 좀 암송을 해주시죠. 워낙 시를 많이 암송하시기 때문에. 시가 참 그 괜찮은 시죠. 낙산사 가는 길 유경환. 세상에 큰 저울이 있어 저 못에 담긴 고요 달 수 있을까? 산 하나 담긴 무게 달 수 있을까? 달 수 있는 하늘 저울 마음일 뿐. 이런 아주 멋진 시입니다. 그 회계를 얘기하면서 시를 같이 얘기하는 아주 멋진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더 리더. 그 시 외에도 뭐 골프도 지금 뭐 미국에서 티칭 프로 자격을 가지고 계실 정도로 지금 사실 상당히 전문가 수준에 올라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런 결심하신지요? 대단하십니다. 예, 저는 뭐 무슨 일을 하나 하면은 철저하게 하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골프도 이게 뭐 건강에 좋은 점도 있지만은 특히 이제 제가 사업을 하면서 또 많은 분들하고 또 교류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골프에 충실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골프를 하면 제대로 쳐야 되겠다. 그래서 마침 미국 그 PGTCA라는 그런 티칭 프로 협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제가 인연이 돼가지고 자격을 딴 지가 아마 10몇 년 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앞으로 이루시고 싶은 꿈이 계시다면? 예, 뭐 저는 참 말씀드렸지 시를 참 좋아합니다.
제가 1992년도부터 이제 시를 접하게 돼가지고 예. 제가 시인들 앞에서 시낭송을 즐겨 합니다. 그래서 시인들이 저보고 시인들보다 시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들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신데 앞으로 제가 뭐 공인회계사 회장을 그만두게 될 쯤에서는 뭐 현재로서는 시전도사 쪽 일을 계속 하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공인회계사의 회장으로서 또 앞으로 이루시고 싶은 계획은 어떤 게 계시죠? 금년에는 그 영리 중소기업에 예. 대한 이제 회계 경영 컨설팅 지원이라든지 또 비영리 공익법인에 대해서 예.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예. 그런 일이라든지 또 그리고 이제 초등학생에 대한 경제 교육 예. 뭐 그런 거를 이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회계가 투명해지고 예. 또 경영이 투명해지면 사회 전체가 밝아지고 예. 건강한 모습이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작년 한 해에는 우리 업계 내에서의 상생과 평화, 예. 상생과 화합을 예. 위주로 해서 일을 해왔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이 기업과 예. 국민 경제의 상생을 예. 그런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예. 우리가 일을 해서 국민들로부터 예. 좀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런 회계사로서의 모습을 갖춰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